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핸드드립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핸드드립 왕초보를 탈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것보다 핸드드립 초보자분을 제가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면은 더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예전 분쇄도 영상에 출연해 주셨던 컨양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분쇄도 영상을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 영상 일단 보셨나요? 네, 다 봤죠. 여러 번 봤는데 네. 저는 되게 그때 떨기도 했고 이 얼렁뚱땅 했던 것 같아서 잘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영상 때 조금 긴장하시긴 했는데 영상에서 나온 모습도 괜찮았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조금 괜찮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도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실제 모르는 분을 상대로 가르치다 보니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더 꿀팁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아마 컨양님이 또 초보자분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컨양님은 에스프레소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이거 핸드드립은 아예 처음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처음이. 드신 적은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카페에서 판매하는 핸드드립 커피는 좀 즐기신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뭐 집에서나 뭐 매장에서나 내리신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냥 왕초보다, 생초보다. 그래서 생초보를 제가 오늘 한번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실 부분들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핸드드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장비와 도구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 앞에 놓여있는 핸드드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라인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 람지 초이스에서 할인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리킵의 델리카토 제품인데, 저는 이 델리카토 제품이 성능도 정말 우수하고 괜찮지만 또 요새 많이 하려고 하시는 감성 홈카페에 디자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컨양님은 지금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리킵 델리카토 디자인 어떠세요? 제가 원래 궁금했어가지고 전문가의 입장이. 제가 사실 제품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전문가라기보단 그냥 예쁜 걸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가 들어있는 그런 밋밋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무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라인으로 패턴처럼 이 몸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네모나거나 동그란 디자인들은 은근히 많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근데 이렇게 둥근 삼각형 형태는 저는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딱 적당히 조그맣고 예쁘게 나왔고 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드리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분이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막 집에서 드립도 하시고 수동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소중한 분이어서 전동을 선물해 주고 싶다면 성능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써볼 거지만 요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선물하기에? 네, 그럼요. 완전 그냥 집에 홈카페에 조그맣게 두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뭐 컴팩트하고 좀 이제 깔끔하고 그 다음에 우드톤 예쁘다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딱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어쨌든 여러분, 디자인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제 영상으로 보시거나 상세 페이지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감성적인 느낌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도구는 또 정말 중요한 드립 포트를 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제 앞에는 전기 포트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기 포트는 좋은 점이 추출 온도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93도로 할 거야 하면 93도로 끓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트가 없으신 분들, 또는 저런 포트를 구매하기엔 난 아직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집에 전기 물포트 있잖아요. 그런 물포트를 팔팔 끓인 다음에 다이소에서도 팔거든요. 드립 주전자 이렇게 스텐으로 된 거 있어요. 그런 거에 옮겨가지고 아날로그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전기 포트 사용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 이 전기 포트도 다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디자인도 다르지만 이걸 수구라고 해요. 이 수구 모양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 조금씩 다 다르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요 수구의 직경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고 이게 전체적으로 꺾인 모양새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약간.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가 초보자한테 권장하는 드리포트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전 타임모어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 전부 부었을 때 나오는 유량, 그러니까 물의 양이 좀 달라요. 이 펠로우 같은 경우는 유량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초보자한테 저는 보통 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물을 그냥 확확 붓는 방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브리스타랑 타임모어를 추천드리는데 이 브리스타는 가장 많이 나와요. 물량이 세게. 그래서 예전에는 브리스타도 많이 권장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타임모어를 써보니까 타임모어가 좀 중간 정도예요. 얘네 사이에. 물론 이쪽에 좀 가깝긴 합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중간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수강생분들께도 이 타임모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또 예전에 이거 비교해놓은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걸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드리퍼입니다. 우리가 핸드드립을 내리려면 이런 드리퍼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오늘 하리오 V60 02 사이즈 3, 4인용을 사용할 거고 저는 평소에 수강생분들한테도 이 하리오를 권장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하리오가 커피의 쓴맛보다는 조금 더 깔끔함을 추구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요거를 좀 사용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도 내가 드리퍼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면 처음에는 하리오로 입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이름이 V60예요? 요거를 생각보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V60냐면 이 각도를 60도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각이 그냥 설정한 게 아니라 여기 업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커피를 조금 더 클린하게, 조금 더 향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 각도가 6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리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V자잖아요. 네.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리오 V60지 않나. 근데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V니까. 하리오 아니면은 V60. 이렇게 V인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V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은 V는 아니니까 이렇게 V이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 여기가 60도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약간 아는 척 할 수 있다. 근데 친구들이 뭐야 야, 하리오 V60가 뭔데? 이러면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있어 보일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종이 필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숟가락이나 스쿱 같은 거, 커피 뜨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저울 반드시 전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커피가 있어야 되니까 커피까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실습을 보이고 컨양님이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피드백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은 저는 보통 물을 먼저 끓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포트에 물을 담았고 이 물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온도로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모어는 이 기능이 있는 게 이 왼쪽 버튼을 같이 눌러놓으면은 내가 타겟하는 온도로 맞춰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원래 온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인식해서 다시 그 온도를 맞추려고 해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몇 도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냥 커피와 상황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저는 최저 85도 정도에서 높으면 한 89도 정도까지를 일단 많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미디엄 포인트 같은 경우는 90부터 92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 그보다 좀 더 밝은 라이트 계열은 93도 이상을 많이 하는데 이건 가이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맛을 보고 조절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커피가 약간 미디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디엄에서 조금 어두운 쪽에 가까워서 90도로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맛 조절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커피를 마셨는데 쓴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이 온도를 한번 내려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커피를 마셨는데 막 풋내가 난다거나 너무 가볍거나 그냥 뭔가 먹었을 때 좀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러면 온도를 좀 높여보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커피 그라인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억셉트 커피의 B타입이라고 하는 요건 커피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시트러스한 산미 근데 엄청 찌르진 않아요. 그리고 좀 견과류 같은 느낌 약간 카라멜. 그래서 보시면은 막 콩이 엄청 어둡거나 기름지지 않죠. 네. 그래서 요 콩은 막 쓴맛이 엄청 강하진 않고 부드러운 산미와 고소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콩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열자마자 캐러멜 같은 향이 확 났어요. 그쵸. 향이 진짜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맡으실 수 없지만 맡아보면은 향이 근데 진짜 좋습니다. 그냥 맡았을 때 이거 커피 향 좋다. 네. 이런 느낌의 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를 20g 그라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울에 20g을 담아볼 건데 스푼으로 좀 담을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20g을 담잖아요. 근데 여기다 갈았어요. 20g이 다 나올 것 같으세요, 혹시? 아니요. 오, 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18g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그거는. 그건 좀 안 좋은 그라인더고, 한 0. 진짜 심해야 5 정도? 겨울철에 엄청 정전기 심할 때? 근데 이 그라인더는 그냥 써봤을 때도 0.12 정도였거든요. 그걸 잔량이라 그래요. 이 그라인더의 잔량이 얼마나 남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얘는 잔량이 좀 적은 그라인더지만 조금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더워서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었잖아요. 여기 실내는 사실 지금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지금 습도가 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전기는 습도와 관련이 많은 거라 이 상태에서 그라인딩 하면은 여기 정전기가 발생해서 그 들러붙거든요, 이쪽에. 다 나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더 많은 양을 넣는 방법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 많이 넣으면 그냥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근데 나는 이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 들러붙어 있는 그 커피 입자들이 조금 아깝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돼요. 이게 스프레이거든요.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미스트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다이소에도 이제 여자분들 그 소량 담으라고 하는 용기 팔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그라인딩 하면은 정전기 현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커피가 다 나오게 돼요. 거의 다. 그러면은 한 잔 내릴 때 2번 칙칙하면 돼요? 그쵸. 이게 저는 그냥 2번 칙칙인데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 게,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스프레이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영상이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지금 좀 분산되는 느낌이 지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뭉쳐가지고 나가는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요, 그냥. 물론 이것도 물이지만 물 그냥 덩어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이 고여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라인딩 하면 그라인더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그라인더 업체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업체들은 장비를 보호하는 게 조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리다가 내부에 물이 들어가서 기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그게 날에 문제가 생겨서 뭐 녹이 슬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 물은 정말 소량을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젓가락 같은 거를 물을 묻히신 다음에 수돗물이나 정수물이나 그걸 턴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그냥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라인더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거를 그라인딩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나는 좀 걱정되시면 이런 호퍼를 쓸 수 있거든요. 블로우 호퍼라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바람으로 가루들을 날려주는 건가요? 오, 맞아요. 요걸 뺀 다음에 요걸 장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빼면은 이 잔량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뺄 수 있죠. 그냥 부채로 하면 안 되나요? 아, 부채로 여기 위에서? 네. 근데 아마 압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소기는 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청소기 빠는 거랑 반대 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부채는 안 되는데 이런 건 되거든요. 막 진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라인더 사용할 때. 그러면 내려왔는데 기계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충격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리킵 델리카토는 구매자 전원에게 요거를 드린다는 거, 요거 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정확히 몇 그램 나오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 도징컵을 한 번 더 0점을 맞추고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이따가 직접 그냥 혼자 다 하실 거거든요. 일단 저희 이거 안 쓸게요, 일단 지금은. 자, 여기를 누르면 켜집니다. 이 정도 소리 혹시 어떠세요? 근데 가정에서 쓰기 적당하고 뭐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가 훨씬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아, 그쵸, 맞아요. 엄청 조용한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다른 집에서 안 나올 것 같죠? 아, 그럼요. 이거는 약간 그 진동 울릴 때 그 진동 소리 정도? 맞아. 체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알겠지만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조용하다는 게 속도가 느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느리면은 이 콩을 조금 이제 깨부술 때 힘겨워할 때가 있는데, 이 정도 로스팅까지는 괜찮고, 너무 밝은 콩들이 있어요. 이 색상이. 그러면은 얘가 부수는 걸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리킵 델리카토는 미디엄 다크 로스팅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린다. 네, 라이트 로스팅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은 되긴 되는데 조금 힘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켜놓고 저는 원두를 투입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켜놓고 투입을 한 거랑 원두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랑 이 분쇄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킨 상태에서 이따가 하실 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정전기가 심하면 이 토출구 부분에 들러붙어요, 원두가. 근데 이건 거의 안 들러붙죠? 이거는 아마 물을 뿌려서 그런 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돌아갔죠? 이렇게 종료를 해주고, 블로우퍼를 쓰는 분들은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그냥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한번 재볼게요. 재면은 20.1g. 아까 제가 20.1g 담았거든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리면 블로워퍼 쓰지 않아도 다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접는 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주름진 선 보이시죠? 이 선을 아무 방향으로만 접으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딱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냥 한 요 정도 느낌으로만 접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접고 꽂으면은 이렇게 꽂히거든요. 자꾸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네. 그래서 손을 살짝 집어넣어서 한 번만 이쪽으로 세게 말고 살짝만 접어주는 거예요. 살짝만. 그리고 꽂아주면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린싱을 해주면 찰싹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이따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일단 포트 잡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포트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무거운 경우에는 여기를 잡고 안 무거워도 저는 안정감이 좋아서 두 손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요거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멋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안정감이 좀 좋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손으로도 하시거든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앉아서 할 거라 한 손으로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받추시고 처음에 린싱을 해줄 때는 이렇게 부어서 가운데에 먼저 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줘야 밀착이 쉽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부어서 필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돌려서 이 린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린싱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린싱의 옛날의 목적은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살짝만? 약간 종이향이 나죠? 네. 그래서 린싱을 하는 거다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향에서 종이향이 난다고 이 린싱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종이향이 무조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걸 맡아보면 종이향이 나긴 하지만 그리고 요새 나오는 필터들은 종이향이 심한 편이 아니어서 린싱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왜 하는 걸 권장드리냐면 종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드리퍼도 예열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리퍼 예열, 서버 예열 겸 그냥 린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린싱하지 않고 필터지에 제대로 장착 안 했을 때 필터가 막 들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린싱으로 필터를 밀착시키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린싱을 웬만하면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나는 그냥 귀찮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할 거만 하고 맨날 안 할 거면 맨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린싱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물은 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 물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물과 같이 하면 커피가 너무 연해지고 냄새 맡아본 것처럼 이건 종이 냄새가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버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이거 20.1이잖아요. 그냥 다 넣으면 되는데 정확히 20을 만약에 맞출 거면은 이 저울로 계량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 평평하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 포터필터에 원두 담고 이렇게 레벨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 레시피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물은 지금 90도를 사용할 거고 리퀴드 그라인더 기준 60으로 그라인딩을 했어요. 총 20g에 300g의 물을 부을 건데 처음에 뜸들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을 해야 돼요. 타이머를 누르고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40g의 물로 이 위에를 골고루 적셔줘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원두가 안 적셔진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눈으로 봤을 때. 네. 저도 지금 말하면서 하다 40이 약간 넘었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부어줘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물줄기를 가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따 해보시면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에 물이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곳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 거기로 물이 이렇게 뚫고 지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물줄기를 쓰시고 30초가 되면은 90g의 물을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부을게요. 그럼 40에 90을 붓는 거니까 저울의 숫자가 몇이 되면 되겠죠? 130. 그렇죠. 이게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130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거라 간격을 전부 30초로 맞춰놨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1분 때 붓는 거겠죠. 네. 1분 때 여기다 다시 90을 붓는 거예요. 그럼 130에 90이니까? 220. 그렇죠. 220이겠죠. 자, 그럼 보세요. 1분이 되면은 물을 좀 과감하게 붓는 거예요. 220까지. 그럼 이거 물을 부을 때 가장자리까지 다 부어야 돼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좀 깊게 들어가면 딥한 내용인데 저는 가장자리 끝까지는 안 갔거든요. 거의 요 반경까지 갔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제가 좀 부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만 붓는 것보다 이렇게 끝까지 돌리는 게 당연히 이 전체를 적시는 거다 보니까 원활한 추출, 균등한 추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커피 전체에서 성분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자리 쪽에 이 커피의 미분이라고 하는 엄청 고운 입자가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미분을 향해서 물을 막 부으면 걔네들이 같이 추출이 되면서 첫 번째는 후반 추출 흐름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고온 입자가 여기 깔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의 장점은 바디감, 커피를 무겁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좀 복합적인 성분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근데 단점은 쓴맛이나 텁텁한 맛이 나요. 그래서 만약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가장자리 쪽을 안 해보면은 맛이 변해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은 아예 안 한 편은 아니고 거의 조금 남아있죠. 근데 이게 아예 없는 분들이 계세요. 추출 스타일이. 이렇게 그냥 완전 플랫하게 이 전체 높이가. 네. 그런 경우는 미분까지 같이 많이 추출되는 경우다 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추출 시간은 2분 30초. 그래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커피 베드라고 하거든요. 이 베드를 나중에 보시면 좋은 게 이 베드가 완전 평평하다. 지금 보시면 살짝만 옆에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 평평하면 이 끝까지 부으신 스타일로 조금 더 텁텁하고 쓴맛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게 맛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커피가 로스팅이 밝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는 이 베드의 가운데 부분만 구멍이 빵 파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다크 로스팅 추출할 때 그렇게 추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크 로스팅 커피는 핸드 드립으로 추출할 때 이 가장자리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부정적인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위주로만 붓다 보니 이런 베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여기 가운데만 붓는다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확산돼요. 핸드 드립은 옆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이쪽만 나와서 채널링이다는 아니고 균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돌려주시면 전체의 파우더를 좀 쓰는 거고 가운데 쪽만 하시면 가장자리 쪽은 안 쓰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내린 이 가이드 레시피를 마셔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게 저희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알지만 그냥 최대한 맛만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요거 그냥 편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좀 뜨거운 상태긴 한데 맛이 좀 충분히 나긴 하거든요. 일단 첫 느낌 그냥 어떠세요? 근데 미디엄 로스팅이라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딱 중간의 맛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톡 쏘고 살짝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맛이 미디엄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무거운 느낌이랑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추출 상태는 조금 가볍다. 네네. 그리고 아마 톡 쏘는 거는 약간 산미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산미가 좀 있으면서 약간 가벼운 느낌.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먹었을 때 산미가 좀 더 드러나게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 추출 레시피가. 이 커피에 시트러스한 느낌이 좀 부각되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벼운 느낌도 있지만 단향은 좀 잘 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카라멜 같은 단향 혹시 느껴지세요? 아니요, 카라멜의 단향이라기보단 좀 달고나 같은 느낌. 아, 달고나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지금 끝부분에 많이 얘기하시는 달고나 같은 단향이 많이 올라온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막 카라멜로 표현하기도 하고 좀 커피 쪽에서 브라운 슈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뭐 달고나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단내가 좀 나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커피가 저는 추출 상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커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커피는 산미도 좀 좋은 커피지만 견과류 같은 느낌들, 구운 카라멜 같은 느낌들 이런 게 좀 주력인 커피거든요. 여기서는 좀 취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엄 성향의 커피들은 약간 내리는 사람이 조금 조절해 볼 수 있거든요. 재밌게. 나는 이 커피의 산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이 스타일로 내려보는 거죠. 그럼 마셨을 때 지금 좀 깔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난 무겁고 단향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 하면은 좀 더 성분을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커냥님은 좀 어떻게 맛이 변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났으면 좋겠고 저도 이 산미를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요 산미도 막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나는 요거보단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 네네. 네.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촬영할 때 했는데 똑같은 걸로 이럴 때 뭘 바꾸면 되죠? 입자 크기. 그쵸, 맞아요. 네. 입자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입자 크기를 곱게 하면 돼요. 잘 외우신 것 같습니다. 입자 크기 여러분 이럴 때 곱게 하시면 거의 다 해결돼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산미 줄어들죠. 바디감 무거워지죠. 그리고 보통 이런 카라멜이나 달고나 같은 쪽을 어두운 단향이라고 전 표현하거든요. 과일보단 좀 어두운 쪽에 속하는 단향이잖아요. 이런 어두운 달콤함이 증가됩니다. 그럼 요거를 입자를 곱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가 일단 비교해 보려고 하나 남겨두고 커냥님이 직접 전부 다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가 60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곱게 할 거면은 55로 가면 되겠죠. 네. 그럼 그때 55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것만 하나 설명드리면 만약에 숫자를 지금 더 굵게 해야 된다. 그럼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굵어지는 게 숫자가 다시 갑자기 작아지거든요. 60에서 0으로.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시 커지죠. 한 바퀴 돌려서. 그래서 그래요. 그것만 오해 안 하시면 되고 직접 55로 한번 맞춰주세요. 네. 원래 그라인더들은 잔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라인딩한 원두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소량의 원두를 넣어서 그라인딩, 린싱을 해주는데 얘는 블로우 호퍼가 있잖아요. 이번엔 블로우 호퍼도 사용을 해볼게요. 직접.
그래서 이렇게 좀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눌러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냥 바람으로 좀 튀는 거예요. 네. 안에 있던 원두가. 자, 요러면 따로 조금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그라인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필터지를 한번 저어볼까요? 그래서 바닥에 대고 해도 됩니다. 원래는 바닥에 안 대고 하나요? 근데 위생 때문에 아, 그럼 저도 안 대고 할게요. 네. 근데 책상이 깨끗해가지고 상관없는데 거기를 한번 접어주고 하고 그냥 하면 튀어오르니까 그쵸. 손을 손을 넣어서 넣어서 손 씻었습니다. 네. 자, 그쵸. 근데 이렇게 할 때 요게 좋아요.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뭔가 아. 네. 여러분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쵸. 근데 그 살짝만 접어요. 살짝만. 살짝만. 그리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 주름 부분을 여기에 맞춰요. 손잡이에. 그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자, 물이 다 끓었죠? 네. 그러면 엄청 뜨겁습니다. 손잡이만 잡으셔야 돼요, 항상. 자, 잡고. 자, 아직 붓지 마세요. 제 손이 있으니까. 가운데다가 물을 붓습니다. 일단 쭉. 밀착시켜요. 돌리지 말고 아직. 네네. 이제 돌려볼게요, 천천히. 그쵸. 좀 더 가장자리 그렇게 해봐도 좋아요. 절대 안 넘쳐요, 바깥으로. 잘하죠? 오! 역방향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관없는데 실제 수출할 때는 한 방향으로 하는 게 낫긴 해요. 아, 네. 린싱할 땐 역방향으로 해도 돼요? 린싱할 때 상관없는데 습관 때문에. 아, 네. 네. 웬만하면 한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물줄기 연습 한 번만 할게요. 부어보실래요? 좀만 가늘게. 그쵸. 이거보다 좀 더 부어서. 이 정도로 뜸들이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할 때 여기까지. 그리고 이 피처에 직접 버리는 것까지 해줄게요. 포트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드리퍼 떼고 물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좀 털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멋있어 보이는 건데 사실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예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이제 버려주세요. 네. 물 다 버려주세요. 하나도 안 남게.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서버랑 드리퍼에 물이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털어주기도 해요, 저는.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담아 볼게요. 20.1g 정도? 자, 어차피 저희가 먹을 거여서 물을 칙칙. 그쵸. 하고 커피에 묻어야 돼서 이렇게 약간 좀 맞고 흔들어 줄게요. 손으로요? 네. 켜주고 펴주고 원두를 조심스럽게 다 넣어주세요. 다 나왔나요? 네. 오케이.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라인딩이 끝나면 펌핑 해줄 건데 너무 세게 누르면 다 튀거든요. 살짝만. 꺼줄게요, 제가. 네. 자, 펌핑도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그쵸. 그 정도. 네. 너무 세게 하면 튀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방금은 조금 천천히 해주셨는데 이 정도만. 네. 어차피 여기서 한 번 더 계량해 줄 거거든요. 정확히 20.0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정확하게. 그리고 부어줄 때 너무 그렇게 부으면 옆에 묻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쪽으로 이제 쌓이게 가운데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살짝 흔들어서 좀 평평하게 드리퍼를 잡고 여기를 잡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흔들어. 네, 살짝씩. 흔들흔들. 오케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과장님은 안 하셨는데 막 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분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후반 추출 흐름이 좀 달라지다 보니 항상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달아주시고. 네. 0점 맞춰놨습니다, 제가. 자, 포트 이제 잡아볼게요. 이제부터 정신 없거든요. 네. 자, 이제 집중해서 해볼게요. 네. 타이머 직접 누르시고 가운데서부터 나선형으로 부어줄게요. 40g. 네. 할게요. 타이머 누르고 천천히 좀만 더 얇게. 그쵸. 물줄기 좀만 더 얇게. 다 적시기. 더 부어도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물이 골고루 안 들어갔지만 처음 하신 거 치고 진짜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물을 너무 끊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팍팍 튀거든요. 그보다는 좀 더 나오게 해줘도 괜찮아요. 네. 자, 30초가 되면은 130까지 부을 겁니다. 네. 가운데서부터 나선형으로 살짝씩. 자, 들어갈게요. 130. 그렇죠. 가운데서부터 나선형으로 다시 가운데로 나선형.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다시, 그렇죠. 다시 가운데로. 여기까지, 그쵸. 그리고 좀 팁을 드리면 돌리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될 때쯤에 가운데서 붙다가 끊어도 돼요. 숫자 맞추기로. 네. 1분이 됐어요. 오케이. 가운데서부터 서서히 너무 가장자리까지는 안 가볼게요. 어느 정도 가도 됩니다. 물줄기 좀 더 써도 돼요. 물줄기 좀 더. 가운데서 붙다가 한번 맞춰볼까요? 숫자? 220에서? 좀만 더. 오케이. 근데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224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돌리다가
얘는 정확히 해야 돼서 이제 네. 자, 지금부터 가운데 쪽에만 묶을게요. 스탑! 오케이! 300.5 잘했다. 네. 저기다 올려놔 주시고 근데 진짜 처음 하신 거 치고 이건 진짜 잘한 거거든요. 일단 맞추는 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저 잘 부으면서 맞추면 좋은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출이 거의 종료되는데 물론 부은 사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보다 추출 시간이 한 7, 8초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곱게 하면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도 조금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드립은 이 붓는 사람의 물줄기랑 속도에 따라서 이 추출 시간이 입자를 곱게 해도 빨라질 때도 있고 굵게 해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심화 스케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시간은 이 커피가 다 내려온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게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추출하는 분도 분명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좋은 맛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 표면이 살짝 마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떼요. 그걸 추출 시간으로 하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각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늠을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빼는 거 추천은 안 드려요. 자, 얘도 한번 저은 다음에 먹어볼게요. 이거는 왜 돌리시는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의 멋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씩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성분이 많이 나오고 점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 성분과 뒷성분이 좀 달라요. 배우신 것처럼 브루잉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섞이지만 약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얘네들을 좀 더 이제 혼합시켜서 균형 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요 입자 좀 더 곱게 한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이번에 좀 더 저희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지. 와. 완전 다르죠? 네.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저번에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거 진짜 많이 다르죠? 네. 아니 이게 더 맛이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컨양님이 부드럽다고 하신 표현은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이 전의 커피가 거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전의 커피는 톡 쏘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더 부드럽다 표현하신 거예요. 얘는 좀 통통 튀는 친구이고 얘는 좀 더 젠틀한 친구. 엄청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통 튀는 매력도 좀 발산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젠틀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발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커피를 해석했을 때도 제가 이 커피를 볶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하기보다는 이런 좀 부드러운 느낌, 말씀 주신 좋은 표현인 젠틀한 느낌들을 강조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산미는 좀 어떠세요? 산미가 높지 않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더 강조된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의 커피가 산미가 뭔가 이게 날아다닌다면은 네. 좀 이게 눌러져 있는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쓴맛 좀 어떠세요? 쓴맛 엄청 강하진 않지만 두 커피다. 근데 사실 저는 쓴맛도 이 커피가 쓴맛이 좀 적거든요. 아, 이 지금 내린 게? 네. 아, 전에 게 좀 더 강했다? 네. 그리고 요게 조금 적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쓴맛이랑 신맛 다 전에 커피가 좀 더 강했고. 일단은 그럴 수 있는 거는 이게 블렌드다 보니까 저희가 내린 지금 커피가 똑같은 블렌딩 구성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무작위로 푸는 거니까. 그 영향일 수도 있고 그다음 내린 사람이 달랐잖아요. 제가 붓는 스타일이 봤을 때 컨양님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장자리까지 가긴 갔는데 제가 좀 더 가장자리를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온도 차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저도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제 그냥 감각 의견으로는 첫 번째 커피는 쓴맛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산미가 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끝이 조금 톡 쏘는 느낌을 쓴맛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끝맛이 오래가는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커피에서 끝맛이 오래가는 게 쓴맛이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내린 커피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엄청 쓰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두 번째 거를 왜 좀 덜 쓰게 느끼시냐면 제가 유추해보자면 이 인간은 여러분 쓴맛과 신맛과 뭐 촉감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잘. 우리가 딱 떨어뜨려서 못 보거든요. 종합적인 걸 먹는 거다 보니까 두 번째 커피가 입자를 곱게 하다 보니 바디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부드럽다 하신 표현이 전 공감이 됐거든요. 무거우면서 질감이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사람은 좀 덜 쓰다 느껴요. 어떤 걸 먹을 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네. 느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쓴맛이 진짜 많냐는 크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 보거든요. 성분적으로 쟀을 때. 중요한 건 인간이 느끼는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럽다고 생각해. 쓴맛이 적고. 그러면 지금 이번 레시피로 추출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컨양님은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얘를 더 끝까지 먹을 것 같은 느낌. 아, 두 번째 거를 끝까지 먹을 것 같다? 네. 첫 번째 건 조금 센 느낌이 있어서. 네, 맞아요. 조금 이렇게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맞아요.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두 개 다 드셔보셨는데?
저는 두 번째 게 확실히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소개하기에는 좀 두 번째 레시피가 좀 더 적당하지 않나. 맞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매니저님 말씀처럼 이 커피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로스팅한 사람한테 먹여보고 물어봐야 되지만 정확한 의도는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이 두 번째가 좋고 아마 로스팅 업체도 두 번째 커피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자만 바꿔도 맛이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거. 아까도 놀라셨지만 좀 진짜 어떻게 보면 5칸 바꾼 거잖아요. 네. 얘가 굳이 숫자로 말하면 한 120단계 바뀌거든요. 거기서 5단계 바꾼 건데 맛이 이 정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1단만 바꿔도 달라지긴 해요. 좀 너무 어떠세요?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쇄도 조절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시긴 하지만 실제 차이가 이 정도로 더 많이 난다. 근데 분쇄도를 바꾸면 맛이 이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 줄 때는 분쇄도보단 다른 변화를 주는 걸 전 권장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왕초보는 벗어났으니까 제가 초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초보니까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또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 저랑 한번 해보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왜 사람들이 홈카페에서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게 물론 한 번 해본 거지만 변수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진짜? 네, 맛이 바뀌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친구들 집에 초대했을 때 이런 콘텐츠도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네. 쓴 커피가 좋아? 너는 무슨 커피가 좋아? 내가 너네 입맛에 다 맞춰줄게. 그러면은 쟤는 쓴 거 좋아하지? 넌 기다려봐. 근데 커피가 하나야.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입자 곱게 해가지고 좀 더 공부하시면 변수가 많으니까. 맞아요. 다양한 맛으로 너 네. 것도 먹어봐, 내 것도 먹어봐 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좋겠다. 약간 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좀 관심 있어 하면은 뭐 커피 다른 거 주는 건 다들 알잖아요. 뭐 네. 다른 거니까 다른 맛 나겠지. 근데 야, 커피가 하나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했는데 보여주면은 이거 어떻게 한 거임? 사기쳤지. 다른 커피 가져왔지 아까.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럼 만약에 홈카페를 지금 시작한다고 한다면 요 그라인더 물론 몇 번 안 써봤지만 이거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제가 홈카페를 한다면은 당연히 얘로 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 아, 예쁜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크기도 되게 사이즈가 적당하고 그냥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또 투박하진 않아. 그래서 네, 저는 이걸로 살 것 같아요. 그쵸. 얼마인가요? 이게 이제 근데 금액대도 좀 괜찮은 게 저희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여기 버튼 딱 하나 있는 거 아. 이거 누르고 그러니까 초보가 하기에 되게 적당한 그리고 이거 그냥 어. 돌리면 바로 직관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초보들한테는 되게 적당한 그라인더가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사용이 좀 복잡하면은 아, 이걸 뭘 눌러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건 뭔 맞아요. 기능이야? 그거 공부하는 게 은근히 부담인데 네, 이제 이거는 한 번만 보면 사용법이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그라인더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핸드드립 왕초보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핸드드립 지금 집에서 시작하시려는 분들 핸드드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레시피 그 가이드를 잡아서 조절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분쇄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다양한 맛을 조금 바꿔보는 걸 먼저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 다른 뭐 추출량이라던가 뭐 물온도라던가 물줄기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변경을 시켜가면서 다양한 맛을 뽑아보는 것도 좀 핸드드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다양한 핸드드립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입문을 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으로도 좀 다양한 핸드드립 콘텐츠 보시고 집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저는 진짜 카페보다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